공연 보러 갔는데 호텔 멀리 가가지고 공연 보러 가느라고 차 타고 가야 되고 그런데 감정과 기운을 쓰지 않고 오롯이 내가 이 공연을 다 보려면요 내 기운을 다 모아야 돼.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딱 횡단보도 건너면 되는 7시 45분에 호텔에서 출발해도 충분하거든요. 잠시라도 눈을 붙이고 오면은 최적의 컨디션으로. 그래야 임윤찬의 쇼팽을 만날 수 있다. 이게 그 4월 8일에 런던에서 하는 위그모 홀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레파토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걸 거예요. 와우. 여러분들 그날 공연 보자마자 SNS에 올려야 바로 돼. 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네, 이제 일정을 얘기해 볼까요? 예. 자, 지금 공식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4월 1일 날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를 통해서든지 아무튼 4월 1일에 한국에서 아침에 인천을 출발하시면 오후 4시 10분에 프라하 국제공항에 도착해요. 그러면 저랑 같이 만나서 대친으로 1시간 한 15분인가? 예, 기차 타고 가면 아니요, 기차 타고 가면은 이제 그 체코는 공항에서 기차역으로 왔다가 다시 기차를 타러 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3분이나 4분만 되시면 차를 보내서 차를 타고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오시기만 하면 그 안에서 이제 다 조정이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을 타고 오시면 빈손으로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해보죠. 네. 그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4월 1일이 월요일이어서 직장인들은 3월 30일 토요일 아침에 출발하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랑 같이 프라하랑 드레스덴에서 한 이틀 정도 놀다가 월요일에 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프라하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도 너무 자유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한번 오실 때 정말 많은 걸 보시라는 의미에서 최대한 맞춰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프리 일정이 있다. 네, 그거 맞춰드린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 저하고 같이 일을 봐주던 체코 현지인이 카카오톡을 탁 탑재를 해가지고 공항에서 딱 팻말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둘이 와도 저희를 안 만나도 걱정 없이 여태까지 그 일을 지난 몇 년 동안 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토요일 날에 오셔도 되고 더 한가하신 분은 뭐 그 전주 금요일 날 그 직항을 타고 이제 바로 이제 오셔도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공식적인 일정은 일단 4월 1일 날 월요일 날 저희 집 대친에서 이제 만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쾌적한 호텔에 계시고 싶으신 분들은 호텔에 계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여관 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외에도 그러니까 아파트를 바로 그 여관 앞에 3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뭐 2분, 3분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같이 오신 분들끼리 사이좋게 큰 방, 작은 방 나눠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호텔에서 2박 하실 그거로 그 조건이 미리 오시는 분들은 저희 집에서 그냥 한꺼번에 4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좋은 게 왜냐하면 그럼 현지에서 3박도 사실은 짧아요. 4박쯤 지나야지 내 몸과 마음이 다 정돈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4월 2일 날 뭘 할 거냐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이런 곳들을 가실 겁니다. 자, 이날은 아침에 제가 출발해 갖고 어딜 갈 거냐면요. 자, 독일하고 폴란드의 국경에 보면 괭리츠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혹시나 역사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독일이 2차 대전에 패전을 하고 나서 그 영토를 분할하게 되죠. 그럴 때 나오는 게 무슨 선이냐면 한국에는 38선이 있다면 독일에서는 그게 나이세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이세 오데르선이라는 건데 이게 폴란드하고 독일의 경계를 나누는 강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국경으로 이제 획정이 됐는데 그래서 졸지의 괭리츠는 그 전에 독일 땅이었는데 반이 뚝 잘려갖고 강 건너편은 개울 같은 강 건너편은 폴란드고 이 앞에는 독일 땅인데 여기를 왜 가셔야 되냐면 여러분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뭐라고 그렇게 목을 매죠. 그 영화의 촬영장이 거기예요. 그리고 케이트 윈슬렛이 나왔었던 영화 중에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있죠? 거기에 배경이 거기고요. 세트장이 거기예요. 도시가 굉장히 중세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하다못해 어디까지 했냐면요. 루터라는 영화도 거기서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키 찬이 나왔었던 80일간의 세계 일주도 거기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탄추사연이나 어디 무슨 영화 세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분단과 함께 영화의 발리우드, 괭리우드가 있고요. 네. 인도가 발리우드면 이제 독일은 네. 괭리우드인 거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주 옛날에 많이 신다가 지금은 또 안 신다가 다시 또 무슨 유명 브랜드하고 콜라보해갖고 유명한 그 독일 슬리퍼 벌켄스탁 있죠. 네. 벌켄스탁 본사 공장이 괭리츠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나요? 아니 그래갖고 저도 사실은 네. 아울렛이 있다 그래서 가보고 싶었는데 이런 데가 이제 괭리츠고요. 제가 네. 또 한 군데는 이제 바우첸이라는 데를 갈 거예요. 오는 길에. 이 바우첸은 뭐냐면 여러분들 독일에 가시게 되면 커리 부어스트를 먹어야 돼. 아니면 뭐 머스터드가 어째. 그리고 독일에서는 뭐 뭐니 해도 소세지지 하면서 소세지 쭉 뿌려주는 그 머스터드 있잖아요. 겨자. 그거의 브랜드가 바우첸이에요. 이 바우첸이라는 동네는 우리 순창의 고추장이라면 그러니까 동네 바우첸은 이름이 브랜드가 됐네요. 네. 거기는 바우첸이 그 순창 고추장이고 아, 거기는 네네. 저기 바우첸 머스타드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거기인데 동네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독일과 체코가 맥주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그러니까 수도원 컨셉으로 와우. 그리고 옛날 수도원 자리를 맥주집으로 만들어갖고 약간 미디벌 네. 그러니까 중세처럼 막 이상한 나무 포크에다가 막 이제 맥주잔 가져오는데 맥주는 또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 어우. 굉장히 그런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다른 데를 더 보시면 이제 힘들고 사실은 더 오래 있으면 다른 데도 모시고 가고 싶지만 이날은 요거 두 개로 네네. 이렇게 이제 하고 괭리츠와 바우첸을 첫날에 예. 본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둘째 밤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 자, 4월 3일 날 수요일 아침에.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네. 이제 우리는 차를 만나갖고 어디를 가냐면 까를로 비바르를 가요. 그 유명한. 그 유명한 제가 사는 대친이 얼마나 교통의 결절지냐면 프라하에서 출발한 기차가 네. 저희 대친 앞 동네에서 까를로 비바르로 가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 여행을 와도 까를로 비바르를 저희 집에서 아주 쉽게 가실 수가 있는데 아하. 차로 가면 더 수월한 네, 거죠. 네, 네. 여러분들 그 찌빌벨무스터라고 해서 양파 모양 있잖아요. 그게 원 오리지널은 독일 마이센에서 시작했는데 체코에서도 온통 다 찌빌벨무스터예요. 그래서 그 도자기들이 다 저희 집에서부터 까를로비바리 가는 길에 있거든요. 그래서 까를로비바리에 가서 우리 베허 그 약 초록색 병 술약도 이제 유명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우리 까를로비바리에서 온천을 쭉 다 경험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온천은 맛있는 온천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온천을 갔다가 이제 시음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는 한국에는 또 알려져 있는 베니스 영화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국제만 있는 게 아니고 까를로비바리 영화제도 유명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그 온천타운 해박 700m의 그 아름다운 녹음이 푸르른 휴양 타운들을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서쪽으로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 독일 바이로이트를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위넨 바이에른주에 이제 그 북쪽에 위치돼 있고요. 리하르트 바그너의 도시인 거죠. 그래서 거긴 온통 다 짤스부르크가 모차르트와 함께 사는 동네라면 바이로이트는 바그너와 함께 사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바그너가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축제극장을 만들기도 했고 살던 집도 있고요. 그리고 바그너 부인이 그 헝가리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 딸인 거 아시죠? 그래서 리스트하고 바그너는 친구이자 장인과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그리고 그 축제국장에 있었던 뭐 세트 같은 것도 이제 다 보실 수 있는데 아무튼 거기를 가는 와중에 과정에서 그날 당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날도 될 수 있는데 그 바그너의 오페라를 공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축제극장은 우리 단독으로 내보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시고 그리고 그 안으로 구시가지 저는 호텔을 바이로이트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4스타 4성급 그래서 우리가 머물게 되는 호텔은요 올 8월 달에 H관광에서 짤스부르크 페스티벌 가면서 그 단체가 이번에 이제 바이로이트를 가거든요. 바이로이트에서 2박을 하는데 3천만 원짜리 상품이에요. 똑같은 호텔 써. 우리가 그 호텔을 간다고요? 왜냐면 이 거기는 착한 가격에. 거기는 와. 그렇게 좋은 호텔이 없거든. 아, 네. 하여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호텔이 최선의 우와. 호텔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거길 갈 거고요. 그리고 그쪽에 또 바이로이트 소세지 집에 맥주집이 유명한 데가 있어서 근데 저는 이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저녁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점심을 좋은 데다 몰고요. 그리고 저녁은 자유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날 상황을 봐서
이 바이로이트 바그너 축제극장 뒤에 보게 되면 우리 햄버거 할 때 버거 있잖아요. 버거 로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식당에 가면 온갖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하고 사인이 다 있는데, 왜냐하면 그 맛집이니까. 극장 위니까 네, 네. 공연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네. 며칠씩 죽치고 있어야 돼.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또 옛날에 손님들을 모시고 또 거길 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갈지 상황을 봐서 여러분들 목액 상황 보고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을 갈 거고요. 그리고 바이로이트에서 이제 그날 밤 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4월 4일 날에는 네. 이제 그 아침에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제가 봐서 저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는 게, 뭐 요새는 차고 넘치는 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봐줘야죠. 네. 그 베를린과 우리 프로이센에 프리드리 2세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독일이 부국강병되고 근대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의 누이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누이가 여기로 시집을 와요. 그러니까 변병 국가죠. 그래서 변경백 극장인데 이 변두리의 경계 백작 부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 남작 할 때 그 저기에 부인이 자기 딸 결혼을 시키려고 극장을 만들어요. 목적으로. 네.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여자여서 극작도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를 갖다 내부 수리를 해서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손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그 자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제가 여기다 입장이라고는 아직 안 해놓은 이유는 방문이라고 써놓으셨네요. 거기를 보시고 싶어 할지 어쩔지 몰라가지고 네네네. 이제 그런데 저는 사실은 갔으면 좋겠는데 영어 설명 나오고 그러면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디 그런 걸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마르크 그라프 오페라 하우스. 예, 그러니까 변경백 극장이, 이게 마르크 그라프가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변경백이거든요. 네네네. 네. 이제 그렇고요. 자, 여기를 다 마치고 나면 우리가 바이마르를 가겠습니다. 이제 바이마르는요, 자, 아까 제가 거기가 바이에른 주라 그랬어요. 바이로이트는 조금 더 올라가니까 도를 넘어가게 돼서 여기는 이제 튀링겐주입니다. 튀링겐주의 바이마르인데, 여러분 바이마르는요 괴테하고 실러,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헌법. 그때 1차 대전 이후에 패배를 하고 나서 그 아수라장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이상은 매우 좋았으나 현실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히틀러와 나치의 등장을 불러일으켰었던 그 말 많고 탈 말은 바이마르 헌법이 나온 바이마르 공화국이죠. 여기에 가셔가지고요, 저는 그 뭘 볼 거냐면 첫째로는 괴테 하우스를 갈 겁니다. 그래서 곳곳이 괴테하고 실러의 저기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누가 있냐면 아말리에라는 또 그 제후의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은 독일에 이 1700년대 아주 기라성 같은 여자들이 많았어요. 러시아로 결혼을 해갖고 에카데나 황녀가 됐었던 그러니까 여왕이 됐었던 사람들이 이제 독일 여자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 일찍이 과부가 된 이 부인이 그러니까 괴테를 갖다 스승으로, 자기 아들의 그러니까 스승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탈출을 해갖고 괴테가 이탈리아로 갔다가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생 괴테가 그 살았었던 곳이 이제 바이마르예요. 실러하고 같이.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다 보시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말리에 도서관. 그걸 이제 보실 거예요. 여기는요 딱 한 번당 인원 횟수가 저기 제한이 있어갖고, 저는 이것도 그 자리를 제가 다 그 슬롯을 다 예약을 끝을 내야 되고, 여기는 취소 환불이 안 돼요. 여기 뭐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두 텀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볼 건데, 여기 아니면 언제 가겠으면, 또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루카스 크라나우 그림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인생을 마감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음악 교과서, 국어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에 나온 사람 거기서 다 만난다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마르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해봤는데 다 돌아다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호텔들이 크게 좋지 않아 갖고, 이제 그 제가 그래도 저는 항상
좋은 시설 좋은 외곽 호텔에 갈 것이냐, 시설 들 좋은 시내 중심으로 갈 것이냐. 시내 중심? 시설이 들 좋아도 절대 싸지 않아요. 더 비싼데 저는 시내 중심. 모든 게 도보로 가능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녁을 이제 보낼 거고요. 호텔 자, 이름 멋지네요. 호텔 리스트예요. 네. 예, 우리가 바이로이트에서 그냥 보고만 오는 호텔을 잘 거고요. 그다음에 4월 5일 식목일에는 우리가 이날 이제 블룸스테트 할아버지를 만나는 날이에요. 우와. 자, 바이마르에서 아침에 다 보고 제가 이제 아까 나움부르크 오르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움부르크에 가가지고 우와. 거기도 또 이 대성당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에요. 왜냐면 독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성당에서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중세 독일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미의 전형으로 꼽히는 우타를 만납니다. 우타가 뭐죠? 사람 이름이에요. 이 여기 석상 여자 이름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 왜 우리 고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가 다 이름은 읽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그걸 고전의 정의로 든다면 그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전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읽었습니다. 읽었습니까? 네. 자, 니체가 죽은 곳이 여기예요. 나움부르크.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니체의 발자취를 찾아서 저기 스위스의 실스마리아를 가는데요. 전 거기도 가봤어요. 이제 이 니체의 흔적은 사실 이렇게 나움부르크나 라이프지 이런 쪽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니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찾아가실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제가 벤첼 교회, 이제 그 체코 말로는 벤슬라스,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 자카리아스 힐데브란트 오르간 연주회를 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특별 이렇게 마련했는데 어떤 분들은 에이 이제 이러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또 좀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게 한국에서 도대체 뭐 하는 단체들이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만드냐면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어디 희한한 데 혼자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한국 사람 진짜 털끝 하나 안 보이는데 일본은 JTB 해갖고 딱 단독 프로그램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보고 매번 너무너무 이제 심통이 나는 거죠. 우리가 뭐가 못해서 이제 이러다가 제가 사실 이쪽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일본 사람들도 못하는 프로그램 내가 만들어 보겠어 라는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셨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었던 이제 서경식 선생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 이제 북 콘서트에 가서 사인 받으면서도 선생님하고 같이 이 지역을 그러니까 여행 기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일이 같이 오는 투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도 그분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나움부르크를 볼 거고요. 여기 굉장히 좀 바쁘게 그렇지만 밀도 있게 보고 우리는 라이프지히로 갑니다. 드디어 두둥. 예, 라이프지히가 왜냐면 바이마르에서 나움부르크까지 160km니까 거의 2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보고 뭐 이거저거 타고 여기 하고 그리고 라이프지히까지는 이제 그 50km니까 1시간이 채 안 걸리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저녁 식사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저녁 공연 전에 아무것도 안 먹고 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저녁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밥 먹고 헐레벌떡 공연장 갔다 다 줘라. 맞아요. 본말이 전도되는데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민영 박사도 이제 먹는 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지만 저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돈을 다 못 쓰면 저는 그 다음에 더 좋은 식당에 가서 2배로 그 돈 다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라이프지히에 이거 사실이냐 뭐지 이러실 수도 있는데 라이프지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바로 길 건너편에 레디슨 블루 호텔이 있어요. 거기 갈 거예요. 뭐 잠을요? 예, 오, 잠을. 엄청난 데인가요? 나름 엄청나죠. 네. 왜 그러냐면요. 공연 보러 갔는데 호텔 멀리 가가지고 공연 보러 가느라고 차 타고 가야 되고 왜냐하면 유럽은 중간에 안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주차장까지 다 갔다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데 감정과 기운을 쓰지 않고 오롯이 내가 이 공연을 다 보려면요. 내 기운을 다 모아야 돼. 우주의 기운을 다 모아서 가야 되는데 제가 딱 횡단보도 건너면 되는 그 레디슨 블루
레디슨 블루 호텔 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2박 할 거예요. 여기서 저녁 식사 안 하는 분은 미리 들어가서 쉬다가 기운을 쫙 모아서 공연을 보러 걸어온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 또 슈퍼마켓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또 뭘 하냐면 틈날 때 손님들을 다 슈퍼마켓을 모시고 가요. 왜 그러냐면 공연 갈 때 공연 보러 갔을 때 배부르면 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 클러치도 가지만 그 안에 뭐 초콜릿 몇 개, 조그만 바나나 그래서 다들 인터미션에 다들 독일 사람들요 밖에 나가서 뭐 안 먹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 배 채우는 건 정신의 양식은 제가 공급해 드릴 테니까 육체의 양식은 여러분이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이 공연 끝나고 밤에 우리는 맥주를 마시러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차라리 이제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술술 리추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술을 보고 나서 술을 마시는. 그럼요. 그러면서 그때 뭐가 어땠어, 그쵸.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이프지 게반트하우스 그 콘서트 우리 스웨덴 출신의 거장 블룸스테트의 콘서트를 만났는데 이날 콘서트 내용이 뭐냐면요. 프란츠 슈베르트의 이장조, 그다음에 인터미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4번 심포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슈베르트를 이제 만나실 거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이게 끝나게 되면 한 10시, 10시 반쯤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용케 균이 이제 있으면 라이프지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괴테가 라이프지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괴테 파우스트를 읽어보시면 우리 파우스트 박사가 메피스토텔레스를 만나죠. 그리고 막 술집을 막 왔다 다니죠. 그랬는데 거기에 배경으로 나온 게 아우어스바흐 켈러라는 데거든요. 지하 술집. 그 술집은 작품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괴테가 다니기도 했었던 술집이에요. 그래서 시간 잘 맞추면 우리가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밑에 밥집이 문을 닫으면 그 위에 바가 있거든요. 바가 있는데 거기 바의 이름은 메피스토텔레스예요. 와우, 대박. 네, 그래서 거기는 안주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그 샤키테리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치즈하고 이렇게 뭐 소시송 이제 플레이트로 나오는데 너무 괜찮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그걸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다른 뭐 바 같은 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4월 5일 날 불타는 밤을 보내고요. 그리고 4월 6일 날 토요일인데도 우린 비교적 일찍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번 도대체 여기가 어디다냐 하는 데를 모시고 갈 건데 자, 역사나 이런 거 궁금하시거나 요새 독일의 이 구급화, 미래를 위한 행동인가 AFD가 가장 득세를 하는 곳이 독일의 켐니츠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 동독 시절의 이름이 칼막스 스타트, 칼막스 시여서 런던의 하이게이트에 가시게 되면 칼막스 묘지 이렇게 그 두상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더 큰 게 있어요. 무지무지 큰 상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인데 제가 여기를 왜 모시고 가냐 어떤 분들이 그 스킨헤드를 갔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가냐 그러는데 무슨 스킨헤드가 벌건 대낮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음악 좋아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독일 미술도 좋아하시죠? 독일 미술에서 보시게 되면 그 가장 요새 많이 하는 게 신표현주의 작가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표현주의 작가들이 있었고요. 그 표현자하고 이제 관련해서 가장 이제 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미술사전에 관심이 있으면 미넨에 가서는 뭐 나는 청기사파가 어째서 뭐 칸딘스키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독일과 드레스덴과 라이프치히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했었던 사람은 디 브리케라고 해서 이제 다리파가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막 표 색채 강렬하게 쓰는 가령 뭐 로틀로프라든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키르히너라든가 아니면 뭐 아우구스트 마케라든가 이제 이런 모든 표현주의 작가들이 그래서 거기에 가시게 되면 그 켐니츠 미술관이라는 그 미술관하고 그다음에 군첸하우저라는 미술관이 있는데 아마 저는 이제 그 켐니츠 미술관이 국립이기 때문에 양쪽 다 국립이지만 거길 갈 겁니다. 여러분들 아는 그림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독일의 표현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켐니츠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한국에서 몇 점 보는 것 같고는 제가 많이 먹잖아요. 보는 것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모시고 갈 거고요. 자, 여기는 켐니츠 미술관. 네네. 11시에 미술관을 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
9시 전후로 이제 출발해갖고 거길 보면서 칼막스 보고 이제 이런 것 저런 걸 하고 미술관을 보고 네. 그리고 전 또 어디를 모시고 갈 거냐면요. 자, 바이마르에서 여러분들 건축 미술 음악은 다 같이 가요. 바우하우스 운동이 시작된 것은 바이마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거길 떠나서 베를린에 가기 전에 뭐 데사우에도 가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당연히 그 얘기는 그 반경 100km, 200km에서 활동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정은 선생의 그 창조적 시선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쪽 그 앙리 판 벨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진 그 빌라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캠니치 지역의 그 산업자본가인 사람이 대저택을 빌라를 갖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누구 가옥하듯이 해놨는데 가옥이 아니라 보니까 궁전 네, 여기 엄청나요 빌라 사이즈가. 에쉐를 네. 가는데 네. 여기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바우하우스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건축물을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쵸. 자보고 지내보는 건 다르겠지만 적어도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몇 번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빌라 슈밍케 에쉐 있는데 이 빌라 에쉐 식당에 그 뒤에 있는 식당이 제가 지난번에 김치 요리가 한 접시 16유로인가 26유로여서 또 너무 신기하고 주문해서 먹었잖아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김치국과 찌개 중간에 계란 후라이 2개 얹은 거였어.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좋았었던 건 한국 요리가 이렇게 메인으로 가는구나 이제. 아하. 생각해보세요. 라이프치히나 베를린이나 드레스덴도 아닌 이 캠니치에서 누가 코리아니시 쿠진해갖고 했다라는 걸 생각하기도 어렵고 여기에서 이제 맥주랑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손님들이랑 갔었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밥을 먹을 예정이어서 여기서 밥을 못 먹을 거면 제가 그 아우거스바우 켈러에서 먹을 텐데 저는 여기에서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상 움직이실 때 배고프면 먹을, 당 떨어질 때 먹을 간식은 따로 챙기시고 밥은 조금 늦게 먹어도 되는 거로.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프지로 오는 거죠. 진짜 여기 쉬어야 돼요. 네. 그래서 공연이 이제 8시니까 네. 우리는 좌석도 다 있고 그러니까 한 7시 45분에 호텔에서 출발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씻고 잠시라도 눈을 붙이고 오면은 최적의 컨디션으로 끝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임윤찬의 쇼팽을 만날 수 있다. 임윤찬의 쇼팽을. 그리고 그날 아마 얼마나 사람들 많겠어요. 그 콘서트홀에 저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제 그 뭐 앵콜이나 이런 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독주이기 때문에 10시 전으로 끝이 날 거거든요. 이날 콘서트 자 스타인웨이 프라이즈 위너 콘서트 그래갖고 임윤찬, 방클라이번 1위 딱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쇼팽입니다. 쇼팽에서 3개 새로운 에티드 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에티드 12번 그리고 25 그래가지고 이게 그 4월 8일에 런던에서 하는 위그모 홀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레파토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 공연 보자마자 SNS에 올려야 바로 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우리의 그 라이프지의 두 밤이 이제 지나갑니다. 토요일 밤이죠. 그리고 나서 4월 7일 날 일요일 날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디냐면 자, 이 라이프지까지는 또 이제는 우리가 어디냐면 작센주거든요. 근데 작센주에서 우리가 베를린까지 가면은 베를린 시가 있고 그 외곽은 브란덴부르크 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대망의 마지막 날 이제 그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될 건데 자, 아침에 이제 그 라이프지를 출발해 갖고 가는 길에 저는 어딜 갈 거냐면 포츠담을 갈 겁니다. 포츠담은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옛날 사회 시간에 뭐 모스크바 삼상회의,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시대 순서대로 올바르게 뭐 연결된 것은 이런 시험 문제 다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저기죠. 그래가지고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었던 게 포츠담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언이 열렸었던 그 포츠담 회담 장소가 체칠리엔호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내부 투어를 합니다. 가면 손님들을. 왜냐면 원래 내부 투어 잘 안 하는 데예요? 다른 데서는? 다들 그런데도 잘 안 오기도 하고 외관만 보고 가요. 근데 네. 그 안에 보시게 되면 그 각 삼국이 뭐 스탈린 뭐 이런 식으로 트루만이었을 거야 아마 처칠이랑 각자 서로의 프로토콜 문제 때문에 뒤이어서 안 들어오려고 3면에서 들어오고 아하. 딱 가운데 하는 원형 테이블이 있고 이제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망할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난도질을 해 하는 비분 관계와 함께 이 역사적인 현장에 왔구나라는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아직 4월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봄이잖아요. 그 옆에 가게 되면 이제 상스시라고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어요. 프랑스 말로 상스시, 근심이 없다, 파라다이스라는 얘기죠. 여기는 아주 인상적인 게 한참 여름에 보면 이 계단식 조형이 되어 있는 정원이 굉장히 이제 일품이고요. 그 옆에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프로이센의 기트를 한 프리드리 2세 얘기를 했었죠. 이 사람은 굉장히 나중에 역사를 읽어보시면 파란만장한 인물인데 약간 아주 어렸을 때 성장기의 남자친구와 아주 친하기도 했었던 좀 유약한 성격의 적이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 그 친한 친구를 갖다가 처형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이 저기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거의 뭐 철혈 재상은 우리가 비스마르크를 하지만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프로이센적인 분위기에 기틀을 잡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자, 우리가 바이로이트에서 변경백 극장 했었죠. 누이예요. 그러니까 누이하고 형제예요. 남매예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아직 독일이 통일되기 전이죠. 1700년대니까 그때 무슨 기묘한 협력 관계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우리 감자가 대표적인 구황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대거 이주를 하게 됐었던 것도 감자 기근의 문제였었고 그리고 덴마크를 배경으로 한 영화 뭐 정복자 펠레라든가 이것도 다 그 당시에 돌았었던 이제 감자였죠. 근데 감자는 남미 식물이잖아요. 이 식물이 왔을 때 감자가 왔을 때 유럽 사람들이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귀족들만 감자를 먹게 했었죠. 그래갖고 감자를 갖다 다 그러니까 퍼지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감자대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수시 궁전 그 옆에 보면 평면으로 이 사람이 무덤이 돼 있는데 이 사람한테 꽃대 시대 감자를 올려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드릴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묘비 위에 뭐 돌덩이 같이 있는데 이게 다 감자예요. 네, 재밌다. 네. 그래서 여기를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고 나서 우리는 식사는 아마 여기서 마땅히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날도 제가 좀 상황을 보고서 이제 그 베를린 시내로 들어올 거거든요. 자, 제가 뭐만 좀 하게 되면 이제 이민영 박사를 걸고 들어가는데 저도 이제 그 먹는 거 굉장히 뭐 미식 평가를 안 해서 그렇지 이제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독일의 가장 비교적 유명한 그 스타 셰프 중에 팀 라우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팀 라우에가 그 포르쉐인가 페라리 이제 그 베를린편 그 광고도 맡고 그래서 저 또 그 옛날에 예약해갖고 이제 점심 한 끼 먹는데 200몇 유로 쓰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팀 라우에가 저녁만 해서 우리가 시간도 없기도 하고 그 비용을 들여야 될 거는 아닌데 팀 라우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브라세리 콜레트인가 그래갖고 약간 프렌치 스타일로 가는데 제가 또 지난 12월에 거기 가서 이제 그 한 끼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민원이 잘 돼갖고 되면 우리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또 다른 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여기서 깔끔하게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리가 베를린 중앙역으로 가서 이제 해산을 하면 어떨까 이제 여기까지가 제 프로그램입니다. 베를린을 우리가 보통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안 가기 때문에 네. 그런데 베를린 가이드북을 보면 짧게 해도 일주일 네. 막 미술관이나 뭐 갈 데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끝을 낸 이유는 뭐냐면 그 짧은 기간에 이걸 갖다 담기는 너무 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요 정도에선 잠깐
그러니까 자유로이 계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 가지는 난 좀 더 쾌적한 숙소에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조금이라도 더 버젯으로 가고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 베를린 숙박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쉬고, 그리고 따로 또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자, 여기에 공연 덕후, 만약 클래식 덕후면요, 이날도 바로 가방 놔두고 어디 뛰쳐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베를린 필드 있죠, 스타츠오퍼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발견은 뭐냐면, 여러분, 그 독일의 베를린에 코미쇼 오퍼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국장 경영 공부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듣고 이제 갔었는데, 아, 이렇게도 오페라가 해석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은 지금 3월 달에 그 사람 작품을 지금 3개를 보려고, 또 3월 달에 베를린 가서 그 공연 보려고 전 이미 표를 예매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느 걸 보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베를린에 제가 왜 이걸 잡아놨냐면요. 그 독일은 거의 모든 미술관이 월요일날 휴관이에요. 그쵸. 그래서 한국도 그래요? 다른 데를 좀 찾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때 이완 선생 전시회를 하거든요. 제가 그 베를린 중앙역 앞에다 놓는 이유가, 거기 좋은 호스텔도 있고 좋은 호텔도 있고 웬만한 호텔도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함부르크 바운호프 이제 그 미술관, 그러니까 옛날 기차역이었었던 거예요. 우리 프랑스식으로 따지면 오르세 미술관 네네. 같은 곳이죠. 거기에서 지금 이우환 선생이 전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뭐 나우시마도 가고 여러 군데 많이 가면서 이제 이우환 선생 작품을 봤는데, 그렇게 많은 작품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오픈하고 나서 지금 2번 갔다 왔거든요. 베를린에서. 네. 이제 거기도 좋고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청담동 루이비통에서 그 독일 작가 중에 게르하르트 리히터 전시회를 했는데, 베를린에 그 노이에 갤러리라고 국립미술관이 있어요. 관광 책자들 보시게 되면 다 뭐 페르가모니 어떻고 뭐지, 그런데 그 뮤지엄 인셀 박물관 섬에 있는 고전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베를린에 오셨으면 컨템포러리 동시대 미술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다 볼 건데. 예, 베를린 필하모니 앞에 노이에 갤러리라고 현대 미술관이 있어요. 저는 그 베를린에서 노이에 갤러리를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노이에 갤러리는 그 바우하우스에서도 활동했었고, 그리고 가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바르셀로나 체어라는 그 가죽 독일 검은 소파 이제 아실 텐데, 그걸 설계한 사람이거든요. 이 미스 반델로에가 설계를 했었던 그 미술관에 가시게 되면,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 그 게르하르트 리히터 전시회도 했고요. 이 리히터의 전 부인 누구냐면 이사 젠켄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류 작가인데, 저는 아주 옛날에 한 15년 전에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에서 봤었는데, 그의 전시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카페테리아가 또 너무 인상적이에요. 제가 미술관에 가서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독일 가전 주방 브랜드 중에 가게나우라고 있거든요. 거기 되게 촌스러운 철 제품 같은데 가게나우 거예요. 그래서 그 조명도 되게 인상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커피하고 케이크 먹으면서 당 충전하면서 이런 작품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벌써 미술관 2개죠. 그리고 제가 또 정말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었던 거는, 독일의 그 옛날에 그 벙커 있잖아요. 방공호를 이제 개조한 보로스 컬렉션이라는 미술관이 있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사전 예약제로 자유 관람도 안 되거든요. 15명이 한 슬롯으로 들어가게 되고 취소 불가해요. 여기를 이렇게 안 하고 단체로 하게 되면요, 그 시작가가 한 텀에 인원도 제한인데 500유로씩 내야 되는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자리가 안 나서 제가 작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쫙 다 빌렸었던, 그래갖고 제가 그 작년에 연말에 제가 그 공연 계획했었을 때 우리만을 위해서 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가끔 플렉스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훔볼트라는 형제가 있어요. 알렉산더하고 비렐름 훔볼트가 있죠.
자, 독일 서쪽에 그 카셀에 가게 되면 우리 그 그림 형제가 있고 베를린에 훔볼트가 있는데 그 유명한 대학이 이제 훔볼트 대학이잖아요. 그 뒤쪽으로 그리고 그 독일 국립 오페라 뒤에 가시게 되면 피에르 블레즈 쌀이라고 해가지고 그 작곡가인 블레즈를 기리는 공연장이 있고요. 그 옆에 보시게 되면 한국에선 되게 싫어하는 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의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는 뭐 이스트 웨스트 디반 오케스트라 같은 데도 있지만 보면 볼수록 너무나 많은 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외곽으로 가시게 되면 관심 있으면 뭐 쾌테콜비츠 미술관을 가실 수도 있고 베를린 천사의 시를 인상 깊게 보셨던 분은 저기 브란덴부르크 문 옆에 전승 기념탑에 가 계시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 있어서 그러니까 혹시나 회사를 다니셔서 바쁘신 분들은 나 이거 안 하면 회사를 때려친다든지 온갖 공간 협박을 하셔서 최소한 열흘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고 하실 수 있으면 저는 보름까지 하셔가지고 독일 한번 아니면 이게 왜 한 달 살기를 하시고 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요 일정을 마무리를 지시고 이제 미리 가서 그 집합점들을 몇 개 잡을 거예요. 이 날짜에 오시는 분들 여기서 같이 모이고 이 날짜에 오시는 분들 여기서 모이시고 그래서 대친으로 다 같이 가서 출발하고 마지막에도 이틀, 4일, 7일, 뭐 2주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리고 또 따로 또 같이 여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음악이랑 그다음에 독일, 베를린 평소에 가기 힘들었던 이 모든 곳들을 다 가보시면서도 자유여행도 하시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시고 그리고 가시기 전에 제가 독서클럽에서 이 두꺼운 책들 이 김정훈 문화심리학자의 창조적 시선을 꼭 보고 오라고 그 이기영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책도 같이 읽고 가실 거고요. 필요한 거 다 같이 공부를 하고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완벽한 독일 입문 기행이 될 것이다. 네. 자, 그리고 또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도 공부를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풍월당 책을 많이 보고 좋아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음악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풍월당 박정호 대표의 베를린은 정말 이 책이 도서관에서 빌려보시지 마시고 사서 보세요. 저도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계신 저기는 뭐 세계의 오페라, 그러니까 오페라 기행인가 그래서 옛날에 시공사에서 거의 1000페이지로 나온 책이 3권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못 보시더라도 알라딘이나 예스24에서 박종호라는 이름을 검색을 하게 되면 CCM 가수의 음반이랑 이렇게 쭉 나오는데 책으로 다 분류를 하시게 되면 뭐 짤스부르크도 나오고 비엔나도 그러고 미넨, 베를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책들은 모두 다 소장을 하셔도 굉장히 좋으니까 베를린 가실 분은 이 책도 꼭 읽어갖고 오세요. 네. 네, 여러분 이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여행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안내 페이지 다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이거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또 문의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데 네. 만약에 4월에 못 오시는데 5월에 조성진은 네. 보고 싶다. 조성진은 언제예요? 자, 지금 4월에 못 오면 또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켄트 나가노라는 일본계 지휘자 아시겠죠? 그분이 지금 함부르크 음악 감독이에요.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분이에요. 5월 초에 그분이랑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간 클라우스 맥켈라라고 아직 20대인데 그 사람이 그 네덜란드 최고의 오케스트라의 이제 상임지휘자로 됐고요. 그리고 이미 파리 오케스트라에서도 상임지휘자예요. 그리고 이제 핀란드에서도 잘 나가는데 우리가 그 탤런트 이무생을 보고 이무생 로랑이라고 그러죠. 제가 딱 이 클라우스 맥켈라를 보고 20대 입생 로랑을 보는 것 같은 아웃핏이에요. 그러니까 비주얼도 세상에 그렇게 이제 멋진데 연주도 오죽하면 지금 아직 30도 안 됐는데 그 유수의 오케스트라에서 다 자기네들을 상임으로 찜할 정도로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도자형 지휘자가 있다면 협의형 함께 토론하고 끌어나가는 지휘자를 이 젊은 친구를 그러니까 이 클라우스 메칼라를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연이 지휘한 게 이제 2개가 연속이 있어요. 그래서 5월 초에는 그게 있고 그리고 제가 5월달 하순에 그 드레스덴에 뮤직 페스티벌이 있다 그랬었죠.
이때는 또 조성진의 단독 콘서트가 있죠. 와우. 그래서 제가 그것도 미리, 그거는 이미 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자리를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는 그게 이제 드레스덴하고 그리고 이제 라이프진하고를 같이 연결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대신에 이제 바이로이트 쪽 대신에 5월 하수님 계절적으로 굉장히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베를린 인근 쪽으로 여러분들이 또 못 가보신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 드레스덴 인근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바그너가 로헨그린을 작곡한 집이 있어요. 이제 피르나라는 곳에 이제 그런 데 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또 뭐 좋은 미술관이 이제 있는데 5월 달엔 제가 뭘 해볼까 생각 중이냐면, 여러분 구름 바다 위를 보는 방랑자라는 카스퍼 다비드 프리드리 아실 거예요. 카스퍼 다비드 프리드리의 250주년이 2024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린 배경이 저희 집 대치내에서 드레스덴 사이예요. 아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배경이 그 저희 동네죠. 그래서 자연과 함께 저는 그 왜 우리 사생이라고 그러죠. 아하. 그 스케치한 장소를 하이킹을 해볼까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그거는 생각하고 4월에는 있어요. 못하고 5월에 한다. 왜냐면 우리는 4월엔 시간이 없으니까. 5월 며칠이 조성진이에요? 5월 말이에요. 아, 그러면 5월 4월 20 초에 며칠 때.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있을 수는 없고 대부분 2번 왔다 갔다 하셔야 되겠네. 그거는 좀 안 되죠. 근데 그런데 프로그램이 다 다른 거죠. 다 4월이랑 다르죠. 5월에 예, 2번 그래서 오셔야겠다. 그 오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껴갖고 이제 2번 오시고요. 이제 그때 저한테 뭐 쌀이라도 가져가 주시면 제가 알아서 좀 할 테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단독 콘서트는 점점 많지 않아질 거고요. 아하. 더더군다나 앞으로 한국에서 조성진이나 임윤찬 콘서트를 보는 건 정말 임영웅 콘서트 표를 구하는 거나 거의 같은 반열이라고 아. 생각을 하는 게, 올 초에 이미 시작했나? 지금 서울시향에서 임윤찬 콘서트 할 때 일반 사람한테는 기회도 안 오고 꽤 비싼 금액의 회원한테만 그 표를 예매할 수 있는 기회가 갔는데, 그것도 전 다 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독일이 제가 이제 초반에 보면 볼수록 이제 새롭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알아야 될 게 이 한 나라에도 이렇게 많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하반기쯤에는요, 제가 독일 남쪽에 꽁꽁 숨겨놓고 있는 미술관이 있고요. 그리고 요새 굉장히 화제적인 인물 중에 테오르트 쿠렌치스라는 지휘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올 여름에도 짤스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돈 지오반닌가를 이제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짤스부르크 페스티벌 가는 3천만 원짜리 상품에서 그 사람 지휘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뭐 짤스부르크 가야 될 이유는 없고, 사실 있잖아요. 오페라나 모든 페스티벌은 셀럽들이 가고 나 거기 갔었어 하는 과시용이 있고요. 또 어떤 곳들이 있냐면요, 굉장히 작은 페스티벌인데 음악가들 자신이 자기네가 즐기고,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들 하잖아요. 마스터 클래스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재능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페스티벌들이 있어요. 이 루돌프 부흐빈더는요, 제가 그 체코 대사관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얘기했다가 너가 이런 것도 아냐고 이제 이랬었는데, 이 루돌프 부흐빈더라는 사람은 독일계 사람인데요. 제가 사는 대친 앞쪽에 보면 리토메지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체코 사람들은 그 사람도 모르고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데 제가 여기 이런 거 있잖아 그랬더니 너가 어떻게 이런 걸 아냐고 이제 할 정도인데, 정말 한국에서 작년에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제 그 공연 콘서트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음악 감독을 하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뭐 키신부터 시작해서 뭐 토마스 샘슨의 온갖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오는데, 사람들은 거기 갈 생각들은 안 하죠. 그래서 제가 거기 콘서트 홀도 이미 축제극장도 다 답사하고 숙소까지 다 이제 해보고, 저 이미 그 컨택까지 다 끝난 상태거든요.